그래서 계산 이맥스 일식당 또는 계산 이맥스선생이 쓰신 태백일사에 신시봉기에 왜? 배달국의 도읍지를 신시라고 했습니다. 고조선의 도읍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사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달 문명, 신시 문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웅이 통치했다 그래서 18번의 한웅이 통치했다 그래서 한웅시대, 나라 이름이 배달이라 그래서 배달시대, 또 신시에 도읍을 했다 그래서 신시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앱이 뭡니까? 배달 앱 아닙니까? 배달의 기술. 그 우리 옛날에 영화 볼 때 보면 전부 다 국군 뉴스 나오고 배달의 기술 그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달이 지금 총알같이 배달을 한다 그래서 한강변에 가가지고 어느 그 팻말 있는데 전화 딱 하면요 모든 음식이 다 배달 옵니다. 총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정보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시시대 배달의 그것을 곡해시킨다고 비난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문명의 전파자, 즉 마고 문명, 신시 문명을 전파한 아사달 문명을 전파한 전파자이기 때문에 그 문명 배달에 이 지구상에서 그것을 가장 잘하는 민족. 그럼 맞다니까요. 신시봉기에 치우천왕께서는 치우는 대대로 병마와 도적을 막는 직책을 맡게 하였다. 이로부터 치우, 고시, 신지의 후예들이 가장 번성하였다. 치우천왕의 등극에 이르러 구야를 만들어 구리와 무쇠를 캐내고 철을 단련하여 청동기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칼과 민을 참 큰 세대를 제작하여 사냥과 전쟁에 도움이 되자 모두들 신기하게 여겨 먼 외지의 여러 종족들이 큰 할의 위력을 매우 두려워하여 소문만 듣고서도 간담이 서늘해진 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족이라고 하고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활을 쏘는 민족인데 이 사실은 이 활은 큰 활이라고 같은 당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궁. 그러니까 뭐 사거리가 거의 중국 활보다 거의 뭐 3분의 1 정도가 더 나갔으니까 거기에 그 당궁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게 꼭 뽕나무 가지가 들어간다고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 반발력에 그냥 뽕나무 가지가 없으면은 저게 이 소위 말 사거리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까닭에 저들이 우리 결연을 일컬어 이라하였는데 설문에 이른바 이라함은 대화궁을 합하여 만든 글자로 동방사람임을 뜻한다 함이 바로 이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족이라고 하는 게 어디부터 나옵니까? 치유천왕으로부터 비롯이 됐어요. 왜? 동양의 군신이 거기서 출발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문호재에 보면 이렇게 딱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동쪽 오랑캐라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뭐예요? 이 이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이름 뭐야? 동방지인, 종대종궁, 이속임, 인자수, 군자, 불사지구 동방에 사는 민족인데 이는 큰 활을 사용하는 민족이고 어진 것을 의미하고 이는 어진 것을 의미하고 임자는 장수를 하는데 군자들이 사는데 죽지 않는 나라 군자 불사지국이 바로 여기다. 그러면 치우천왕이 통치할 그 시기에 군자 불사지국 천구국은 배달국은 어디입니까? 바로 산동성 태산유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롱의 신선전이나 모든 중국의 신선의 얘기가 전부 다 산동성에서 등장합니다. 그럼 맞죠? 여기에 어디에 오랑캐라는 말이 없습니다. 유망 때에 이르러 정치를 하면서 급하게 모든 업에 두 백성들이 제의하도록 했으나 떠나는 백성들이 많아져서 세상의 도가 매우 어지러워졌다. 그러니까 14세 치유한웅이 등극하실 그 시기에 사회가 좀 혼란했던 것 같아요. 앞에 13세 한웅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제후들이 꿈틀꿈틀 어떻게 합니까? 정권 정복을 꿈꿨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 치유천왕께서는 신시의 예팀을 받으시사 백성과 더불어 세도를 새롭게 하시니 능히 하늘의 제사 지내 삶을 하시고 땅을 여시사 삶을 도모하시고 사람을 발탁하시어 삶을 승상할 수 있다. 이런 의지로운 부분을 새롭게
혁신을 했다. 온갖 사물의 원리는 빠짐없이 몸소 살펴보시니 그 득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었고 지혜는 뛰어나지 않음이 없으며 힘 또한 갖추지 않은 것이 없어졌다. 이에 백성과 더불어 범무리들을 따로 띄어서 하삭에 살도록 하고는 하삭에 항아와 삭주 지방인데 북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으로는 용감한 병상을 기르고 밖으로는 세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유망의 정권이 쇠약할지니 군대를 보내어 정벌 하였다. 자, 어떻게? 지방과 가문에서 장수될 만한 인재 81명을 골라. 이 81명의 부장들입니다. 여러 부대의 대장이 되게 하고 갈로산의 새를 캐내어 도계, 모국, 대궁, 호시를 많이 만들어 한결같이 잘 다듬더니 탕록을 공격하여 함락시켜 구원에 올랐다. 이 탕록은 바로 헌원을 응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갈로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한 위치에 대한 규명이 없어요. 그런데 치유한홍이 산동성 태산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갈로산도 이 근처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하북, 평원 이 유역에서 쇠가 좀 많이 나는 지역이 있다면 그게 갈로산의 좀 후보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연전영성하는 그 미소는 질풍과 같아서 망군을 겁에 질려 굴복해 하고 미세는 천하에 떨치더라. 한 해 동안에 대개 9개 제후의 땅을 점령하고 다시 옹호산에 응구하여 구야로서 수군과 석검을 개발하여 예가와 옹호의 창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갈로산과 옹호산에서 무기를 만들었다는 게 정확히 기록에 나오죠. 그 개천 강요도에 이 갈로산과 옹호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에서 치유의 흔적을 지워버렸겠죠. 구야로서 다시 군사를 정돈하여 몸소 이들을 이끌고 양수를 건너 출전하더니 재빨리 공상에 이르렀다. 공상은 지금의 진료이며 유망이 도움했던 것이다. 이 공상은 바로 여기를 얘기합니다. 진료, 하남산 해양 있는데 여기 치유한홍이 제위에 올랐던 곳입니다. 이해에 12제의 나라를 점령하고 죽이니 쓰러진 시체가 들판을 그득 메우게 되었다. 그때 당시 치유찬홍 초기에 진짜 사회가 많이 나라가 혼란이 겪는 배달국의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다 평정하신 분이 치유한홍이다. 이때 서토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에 도망쳐 숨지 않는 자가 없었고 때에 요망은 서호로 하여금 마주 싸우게 하였으나 대왕은 예가와 옹흑을 휘두르며 서호와 크게 싸우고 또 큰 안개를 일으켜 적의 정병으로 하여금 혼미케 하여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서호는 대피하여 변방으로 도망치더니 공상으로 들어가 요망과 함께 도망쳐버렸다. 치유천왕은 즉시로 이 물리치고 나서 하늘의 제사진에 천하의 태평을 맹세하였다. 다시 군대를 진격시켜 탕록을 내어싸 일거의 일을 멸망시켰다. 이거 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자가 말하는 바에 천하의 임금이 전장에서 한 번 화를 내자 쓰러진 시체가 들판에 거듭했다는 대목이 이를 말합니다. 마치 남제서에 나오는 그 남제서 백제전에 나오는 북위의 군사를 백제 동성대왕이 계멸시키고 난 다음에 기병 20만을 몰살시키고 난 다음에 강시단냐 북위 군사의 그 시체들이 들판을 메우고 그냥 피로 물들였다고 하는 그 강시단냐와 같은 얘기죠. 때에 공선헌원이란 자가 있었으니 톡착 백성의 오두물이었다. 제가 그랬죠. 8세 안보련 한웅 때 바로 안보련 한웅의 명을 받아서 저기 장안유역의 강수가에, 여기 강수가가 바로 여기 장안유역이라 그랬죠. 여기 강수라 그랬죠. 제가 요 위수가 내려오는 여기 강수라 그랬죠. 거기에 군사 감독을 보냈던 신하가 소전이었는데 소전의 아들이 바로 염제신농이다. 그 소전의 먼 후손이 제가 이 황제 헌원이라고
그 계보를 쭉 설명을 드렸죠. 8세 안보련 한홍으로부터 약 한 540년 뒤에 소정 가문의 후손, 그러니까 소정 불학의 제후의 아들, 그게 근원이다. 토착 백성의 우두머리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처음 치우천왕이 공상에 입성해서 크게 새로운 정치를 편다는 말을 듣고 헌원이 감히 저 혼자 저기하여 천자가 될 뜻을 갖고 크게 백마를 일으켜 공격해와 더불어 싸우려 했으므로 반역을 도모한 거죠. 군사 정변을 도모한 거예요. 치우천왕은 먼저 항복한 장수 소호를 보내 탕노래 쳐들어가서 에워싸 이를 절멸시켰다. 헌원은 그래도 스스로 굴복치 않고 감히 100번이나 싸워오는지라, 뒤에 가면 73이라 그랬는데 요 앞부분의 신시본계에서는 100번이라고 또 나옵니다. 치우천왕은 국군, 이게 봐요. 또 국군이야. 천군 국군의 명을 내려 네 갈래로 나누어 출통케 하고, 치우천왕 자신은 보병 기병 3,000명을 이끌고 곧바로 헌원과 탕록의 용이라는 벌판에서 계속해서 싸우면서 명령을 내려 사방에서 압축하여 참살하니 그 숫자를 셀 수 없었고 세지도 않았다. 그냥 폭풍 노도같이 몰아쳤다는 얘기입니다. 또 큰 안개를 일으켜 지척을 분간치 못하게 하며 싸움을 독려하니 적군은 마침내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켜 혼란을 일으키고 도망가 숨으며 달아나니 백리 안에 병사와 말에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적나라하게 치우천왕의 전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마천은 치우한홍이 진 것으로 기록을 한 것은 물론이고, 아니 나중에 백성들이 동요를 하니까 치우천왕의 상을 그려서 그 백성들을 또 이렇게 안적되게 하였다는 이유는 뭐냐? 성자의 역사면 황제 원원의 상을 그려서 백성들한테 그려서 보이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사마천 사기 봉기의 그 주석을 보면은 참 누가 성자의 역사고 누가 패자의 역사인지 헷갈리게 기록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이르러 연해 회대의 땅을 모조리 점령하고자 하여 곧 탕록의 성을 쌓고 회대 지방을 점령하였다. 그러니까 요 회수와 태산 사이 항상 여기에서 치우천왕이 전쟁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치우천왕 배달국의 수도의 중심이 바로 산동성, 여기 청국이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에 헌원의 무리들은 다 신하되기를 원하며 조공을 바쳤다. 탕록에서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서 군신의 맹세를 하고, 대저 당시에 서쪽에 살던 사람들은 함부로 활과 돌의 힘을 믿고 갑옷의 쓸모조차 알지 못했는데 치우천왕의 법력에 높고 강력함에 부딪혀 마음에 놀랐고 간담이 서늘하여 싸울 때마다 매양패했다. 웅급 헌원기라는 책에 헌원에 관련된 거죠. 치우가 처음으로 갑옷과 투구를 만들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고리로 된 머리에 쇠로 된 이마라고 치유를 말한다 라고 썼으니 이 동두철에 역시 그 낭패한 모습이 대단했음을 상상해 알 것이다. 철가면을 하고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무도하게 헌원의 군사들을 친히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늘을 하고 동두철을 했고 모래를 먹는다고 표현을 한 게 얼마나 두려움의 상징이었으면, 두려움의 모습이었으면, 아니 정사에 사마천이 그렇게 기록을 했겠냐고요. 그래서 치우천왕은 더더욱 군대의 힘을 갖추고 사방면으로 진격했던 바 10년 동안 헌원과 싸우기를 73회였으나 이게 바로 태백일사 신시분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0년 동안 헌원이 오랫동안도 하여튼 한글을 한 것 같아요. 장수는 피로의 기석이었고 군은 물러설 줄을 몰랐다. 뒤에 헌원은 열차례 싸웠으나 매영 졌으므로 원한은 더욱더 커졌다. 군대를 일으켜 우리 신세를 보다 크게 별기와 가복을 만들고 또 지난부도 만들어 감히 싸움터마다 출천하는지라.
이제 흉내를 내서 동두천에 흉내도 내고 뭐 비와 안개를 가지고 뭐 비가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폭풍우가 내리고 안개가 자욱해서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만나게 지난 거야.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치우천왕이 불같이 진노하사 노여움에 부들부들 뜨시더니 형제와 종당들로 하여금 싸움의 준비에 힘쓰도록 하면서 이때 81명의 부장들은 전체를 다 호집해서 탕록에서 헌원을 때려잡는 거예요. 위세를 떨쳐서 헌원의 고문으로 하여금 감히 공격해올 뜻을 품지도 못하도록 하였다. 더불어서 한바탕 크게 싸움이 일어나자 한 무리를 마구 죽여버린 후에야 비로소 멈췄으니 이 싸움에서 우리 쪽 장수 가운데 치유비라고 하는 자가 있어 불행하게도 공을 서둘다가 진중에서 죽게 되었다. 치유부장 81명을 전장에 보낼 때 치유하는가 똑같은 철가문 복장에 똑같은 갑옷을 입고 갔기 때문에 81명 중에 누가 치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국 헌원의 병사들은 치유한웅의 섣불투구 형태만 나오면은 혼비박산에 도망가기 바빴기 때문에 그 중에 81명의 부장 중에 한 명이 치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둘러 공을 서둘러다가 진중에서 81명 부장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난 거 황제 헌원의 그냥 엄청난 무기라고. 그래서 치유한웅을 탕록에서 사로잡아서 죽였다고 사마천 사기에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는 비석박격을 가지고 박살을 내고 헌원부를 몰살을 시켰다고 나오잖아요. 이 역사를 싹 감춘 거지. 자 보세요. 그래서 치유비가 전공을 다투다 죽은 것을 사기에서 말하는 치유를 잡아 죽이더라고 기록한 대목은 아마도 이를 말하는 것인 듯하다. 이 뭐야? 81명의 부장 중에 한 명이 죽었는데 치유한웅을 죽였다고 잘못 기록했다. 치우천왕은 크게 화가 나시어 군을 움직여 새로이 돌을 날려보내는 기계 비석박격기를 만들어 진을 치고 나란히 진격하니 적진은 종래 저항할 능력조차 없었다. 이에 전열을 나누어 파견하여 서쪽은 예탁의 땅을 지키고 동쪽은 회대의 땅을 취하여 성읍을 삼게 하고 헌원의 동쪽 침략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 치우천왕이 돌아가신 지 수천 년이 된 지금 오히려 만장의 광렬이 있어 능히 후인으로 하여금 흥분하여 떨쳐 일어나게 하는 듯하다. 지금 한서 지리제하여 치우천왕의 능은 산동성 동평군 수장님 감향성 가운데 있다고 한다. 사마천 사기 봉기에도 주설에 고다가 나와있죠. 높이가 7척으로 진나라와 한나라 때 주민들은 시오님은 늘 여기에 제사를 항고조 유방도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치우사당에 제를 지내고 나가서 연전선정을 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반드시 제사를 지내면 붉은 기운이 있어 마치 필강같이 것이 뻗는데 이를 치유의 깃발이라고 한다. 제사를 지낼 때 무덤 위로 비단 같은 붉은 기운이 올라간다. 그때는 반드시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의 역을스러운 혼백과 산에 대한 기백은 스스로 보통 사람과는 매우 다른 바가 천년의 세월을 지나서도 오히려 없어지지 아니하는 듯하다. 헌원에 이로써 망연히 사라지니 유망도에 따라 영원히 떨어져 버렸다. 이게 산동성 동평군 문상년에 이게 치유 무덤이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발굴된 치유사라고 하는 사당 표시서 이 중도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나왔던 비석은 앞에다가 이렇게 복원을 해서 이렇게 무덤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정사의 기록이 있고 우리 민족 사서의 기록이 있고 유물 유적까지 발굴이 돼서 복원이 되어 있고 이게 뭐 가공의 역사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2707년 뭐 지금 몇 년 전 4000년 전에 치유한웅의 역사가 6000년 전에 치유한웅의 역사가 그냥 실제한 역사로 그냥
치우천왕의 공덕은 세상에 정하여 넉이 떨치고 극한 푸르름 속에 그 명성과 위엄은 떨어지지 않고 이음이라. 흐는 이래로 세상은 안정되지 못하였으니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편안하게 배거를 베고 눕지는 못했다. 왜? 금이 나서. 사기에 이르되 산을 뚫어 길을 내고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다. 있은 적이 없었다. 탕너거가에 도읍을 하고 옮겨다니며 항상 그처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장수와 사병을 시켜 지키게 하는 전장에서 살았나니 라고 한 것은 아마도 헌음이 살았을 때 전쟁하던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는 기록일 것이다. 매일 밤 거설을 옮겨 뭡니까? 자객이 어디 있는지 알고 매일 추격을 하니까 거설을 매일 옮기면서 베개도 펴고 자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는 얘기죠. 상서 영에서는 고문에 다만 치유가 난을 일으키다라고만 적은 것은 그의 위험이 무서워 길을 빼앗긴 탓이라고 하였다. 세상에 그의 훈을 전하는 까닭은 이로써 후인을 위하여 계명으로 삼천한 뜻도 역시 깊다. 그 뒤 300년은 별일이 없었는데 다만 전능과 한번 싸워 이를 이것은 치유천왕의 헌언을 응징하고 나서 기원전 2330년에 당군조선이 개국될 때까지 한 번도 전란이 없었어요. 평화시대가 지속됐다는 거예요. 진념요기에서 말한다. 천주로서 삼신의 제사하고 자미원 북곡오성에 계신 마보삼신의 제사하고 병주로서는 치유의 제사하니 삼신은 천주 만물의 조상이고 맞죠? 세종대왕의 천문조초에 북곡성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치유는 망구의 모신으로 용광에 조라할지니 큰 안개를 일으키고 물과 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만세 도술의 조종으로 바람과 비를 부르고 모든 귀신을 부른다. 단순히 갈고산에서 새를 캐어서 무기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한홍은 상통하다. 에 다 능했던 가장 유명했던 배달국의 위인이다. 이로써 태시의 세계부터 항상 천하전쟁에 주가되었다. 유방은 동의계통의 인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병사를 풍패에서 일으켰는데 그 풍패의 풍속은 치욕의 죄를 지내므로 나라도 역시 그 풍속을 따라 치욕의 죄. 한고조 유방이 풍패는 바로 여기를 얘기합니다. 풍패 지역이 산동성 태산 아래 여기 풍패 여기를 지역입니다. 이 무역지에 엄청나게 등장하는 지명이에요. 거기서 치유한웅께 죄를 올렸다. 그 나라가 왜? 치유한웅의 땅이니까. 요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가 산동성 태산이에요. 태산 아래 보면 여기 풍패 지역이라고 있죠. 여기가 바로 요 지역이거든요. 태산 바로 아래. 여기에서 고대로부터 치유한웅께 죄를 올리는 풍속이 있어서 항고조 유방도 죄를 올렸다는 거예요. 치유한웅께. 그리하여 홍구하고 깃발을 들고 마침내 10월에 패상에 이르러 제로와 더불어 함량을 평정하고 저기하여 한왕이 되었던 바. 이 함량이 어디입니까? 함량은 바로 여기 장안 바로 우측에 장안 바로 우측에 함량이 여기 있어요. 이로 인해 10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정하고 치유한웅 때문에 10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정하는 게 정해졌다. 이것이 진나라 정을 초하루를 빼앗는 일이긴 하나 역시 동항 태일을 받들어 공경하고 치유를 공경하여 제사 지낸 때문이라 할 것이다. 뒤에 4년 만에 진나라 땅이 이미 평정되니 축관에게 명하여 치유의 사당을 장안에 세우게 하였다. 그가 치유를 존경하니 이와 같았다. 그가 항고조 유방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풍패에서 일어나서 장안유역까지 들어가서 왕에 이를 때까지 치유한웅의 그러니까 이수진 장군이 뚝섬에 있었던 치유사당에 뚝제를 지내고 연전전승했던 거하고 항고조 유방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동황태일은 초사구가 동황태일에 나오는데 구련의 초사구가는 본래 신령에게 제사 지낼 때 사용하던 악곡인데 특히 최고의 주신인 동황태일을 노래하였다. 동황태일이라 이름한 것은 태일이 동쪽을 관장하는 신이고
그 사당이 동쪽에 있기 때문이다. 당군 조선시대 때 전용터를 삼신의 우승관인 천진, 상계의 천일, 지일, 태일 정신에 따라 사만으로 나누어 다스렸다. 이게 진안, 마한, 번안의 개념입니다. 동왕태일은 곧 사만 중에 진안의 대왕이 되어 천하를 다스리신 당군왕금을 말한다. 단지의 신청은 초사에 보면 통활대일 곧 당군왕금의 제사하는 풍속이 호국 절강 등지에 많이 요인하였다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나라 천문지는 치우기는 꼬리별 해성과 비슷하여 뒤가 꼬부라져서 깃발을 닮았다. 이게 이렇게 하나의 이런 실크가 올라가는 모습이라 그랬죠. 그리고 치우 별의 해성에 대해서는 제가 천문요초에서 강의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깃발이 보이는 곳 바로 밑에 벽난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치우천왕이 성천하여 별의 신이 되기 때문에 헬미 해성처럼 치우기라고 하는 별이 나타나면 그 지역에 반드시 벽난이 일어났다. 그 이유는 이제 알겠죠? 또 통지 시종약엔 치씨는 치우의 후예라고 했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치씨가 있나요? 치씨는 없죠. 혹은 창의론 고신과 더불어 역시 모두 치우씨의 후예다. 대극성에서 태어나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산동에 해복으로 옮겨 살았다고 하였으니 대저 치우천왕의 영풍미열함이 먼 나라 깊숙한 곳까지 이르기까지 전파되었음을 이로써 미루어 알 수 있다. 옛날 여상도, 이 여상만 강태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치우의 후손이기 때문에 성은 강씨이다. 대개 치우천왕이 강수에 살면서 얻은 자식들은 모두 강씨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강씨성을 가신 분들 보면요, 대가 엄청 셉니다. 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대부분 강씨성 가신 분들 보면은 되겠습니다. 사망강경공기 제4의 공기 40세가 산 계속하여 치우씨가 있었는데 구야를 만들어서 광석을 캐 철을 주조하여 병기를 만들고 또 돌을 날리는 기계도 만들었다. 미석박격기. 이에 천하가 감히 그에게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때의 흥구가, 이 흥구는 황제 훈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굴복치 않으니 치우는 몸새 군대를 인솔하고 출동하여 이를 크게 정벌고자 하여 크게 탕록에서 싸웠다. 탕록은 지금 산서성 대동고이다. 싸움이 있기 전에 탕록에 경문을 만들어 82일 종당의 대인을 소환했다. 자, 81개 지역에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경기도 지사, 도지사들을 다 소환을 한 거야. 이게 81명의 부장입니다. 그리고 경문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경문이 뭐냐? 먼저 치유하능의 형상을 그려 배포하더니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하게 하고는 가로되 81번의 종단의 총수들이 와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헌언을 이렇게 행진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치유하능이 그대 헌구야 황제 헌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짐의 고함을 밝히 들려졌다. 태양의 아들이라 함은 오직 짐 한 사람뿐으로 만세를 위하고 공동생활의 오름을 위해 인간의 마음을 닦는 맹세를 짓노라. 그대 흥부여 헌언아 우리 삼신일체의 원리를 모독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삼신일체의 원리를 모독하고 삼륜구서의 행을 게을리하였으니 누가? 헌언이 삼신은 오래도록 그 더러운 것을 싫어하고 짐 한 사람에게 명하여 삼신의 토벌을 해랑하도록 하였으니 하늘에 우주의 궁궐인 자미온 북극성에 계신 삼신의 명을 받아서 행하는 거다. 그게 뭡니까? 하늘의 뜻을 행하는 청군이라는 얘기예요. 그대 일찌감치 마음을 잡아서 행동을 고칠 것이다. 자성은 너에게서 찾을 것이니 이 삼일신구에 나오죠. 그대의 머릿속에 있음이로다. 그 부도지 뭐라고 나옵니까? 무효율법의 사조뿐만 아니라 당군만금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이 뭐예요? 모르고 행하는 자는 가르쳐서 깨달으면 용서를 하지만 알고도 행한 자는 부자지간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고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은 가장 큰 죄. 알고 행하지 않아요.
만약 명령에 순행치 않는다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진노하여 그 목숨이 제 목숨이 아닐 것이다. 내 어찌 두렵지 않은가? 라고 경문을 붙이니 황제 허난에 따르는 허난의 군사들이 무슨 힘을 그랬어. 이 경문을 보고 이에 흥부가 평정되어 복정하니 천하는 우리를 기둥처럼 여기더라. 야,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외적들을 선멸하고 나갈 때 혹시 저 경문을 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치우사당에 죄를 지려고 나가서 연승전승을 했다. 자, 번안세가요. 치우천왕은 서쪽으로 타계를 정벌하고 남쪽으로 해대를 평가한다. 이제 이 지명이 눈에 다 들어오죠. 전부 다 산동성 화북성 중심. 배달국 14대 치우한웅의 활동 영역이 여기에요. 중국 정사가 정빙한다. 유물여족도 나왔다. 우리 민족사도 정빙한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치우한웅을 찾겠다는 건데. 그 길을 이은 당군 조선은 당연히 실존의 역사다. 당군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동북 삼성의 당군의 수도가 아사 당군 조선 시대의 수도가 돼. 여기서 찾아야지. 엉뚱한데서 찾으니까 유물 유적이 안 나오죠. 산을 뚫고 길을 내시니 땅 넓이는 만리에 이르더라. 당군 왕금은 제오도너가 나란히 군림했다. 이에 당군 왕금은 치우의 후성 가운데 지모가 뛰어나게 세상에 소문난 자를 골라 번안이라 하고 불을 흠독에 세우고 하였다. 지금도 역시 왕금성이라고 한다. 치도남은 치우천왕의 후손으로 치애와 용기가 뛰어나게 세상에 알려졌다. 당군을 곱불러 보시더니 이를 기이하게 여기시고는 곧 그를 번안으로 임하고 금직하여 우리의 정치를 감독하게 했다. 그 치두남이 통치하던 번안의 도읍지가 바로 산동성에 있었어요. 단체께서 직접 통치하신 진안의 도읍지는 바로 하얼빈에 있었고, 하얼빈이 바로 북극성이라니. 이 번안의 2대 왕의 이름이 낭야입니다. 낭사라고도 하는데 치도남의 길을 이어서 제위에 오른 낭야, 낭사. 그 낭야성이 지금 산동성에 지금도 실존을 해요. 산동성의 가장 중요한 산성 중에 하나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 김연아 아시아 전역에 있어요. 치우천왕의 상징. 그래서 이 묘족들이 간추절이라고 있어요. 음력 10월달입니다. 이 치유 축제를 여는데, 묘족 축제를 여는데 이게 솥불입니다. 솥불. 여기다가 술을 담는 거예요. 이 치유 사당에 올릴 때 하는 행위가 이렇습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치유망가. 자, 원문을 생각하고요.